예,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저쪽으로 가서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좀 세 꼭지로 제가 테마를 나눠봤고요. 일단 처음에 이제 반도체 모의 법칙부터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반도체가 점점 슈링크하는 거는 이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양자역학적으로 터널링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트랜지스터 사이는 14옹스트롱 이하로 줄어들기 힘들고요. 요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이 그런 노력의 흔적들입니다. 현재는 거의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제 배선단의 디자인을 더 옵티마이즈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칩과 칩 사이의 연결을 잘 만들어내가지고 어드밴스 패키징을 통해 집적도를 높이는 모의 법칙을 구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반도체를 크게 세 개 계층, 하이어라키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프론트엔드 오브 라인, 페어리라고 부르겠습니다.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그냥 제가 대표적인 여러 공정들을 갖다가 놨습니다. 사실 이제 프로세스 플로우는 전체 한 1000스텝이 넘어가긴 하는데 굉장히 축약시켜 놓고요. 보시면 이제 프론트엔드 공정에서는 노출되는 환경이 굉장히 가혹합니다. 이제 강력한 산을 쓰기도 하고 온도가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임플란트도 있고 에피텍셜 브로스도 있고 여러 가지 가스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트랜지스터를 형성을 하고 나면은 이제 그거를 어떻게 잘 연결하느냐가 이제 백엔드 브라인에서 결정이 될 거고요. 얘는 이제 상대적으로 프론트엔드보다는 좀 환경이 덜 가혹한 편입니다. 연결을 잘하고 절연을 잘 시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게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해서 이제 칩의 성능을 끌어올리기 힘드니까 어떻게 칩끼리 잘 연결을 해서 원하는 펑션을 잘 구현할 수 있는지가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백엔드랑 크게 다를 바는 없는데 약간 더 스케일업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환경도 조금 더 릴리즈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각각 이제 빼올 더 좀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보이시는 게 이제 현재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이제 시패 이제 게이트 오라운드 다음으로 보고 있는 차세대 트랜지스터인데요. 어, 얘를 구현하려면 결국 이 다섯 가지 핵심 기술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리소그래피는 KRF 스캐너에서 EUV로 넘어가고 있고요. 이미 넘어갔죠. 그리고 이제 뭐 D램이나 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멍을 아주 깊고 좁게 파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그거를 하이 애스펙트 레이쇼 에칭이라고 부르고 또 이 소스 드레인에는 하이 도핑을 만들어야지 이제 컨택 저항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랬을 때 이제 임플란트랑 RTA 기술, 즉 디퓨전에 대한 기술 들어가야 되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든 만들려면 일단 증착부터 해야 됩니다. 데포지션 공정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이제 뭐 PVD는 거의 이제 못 쓰이고 보통 이제 CVD, ALD 같은 게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이제 에피텍셜 브로스 같은 것도 데포의 일종이긴 한데 제가 일부러 따로 놔둔 이유는 얘는 상대적으로 고온이고 소스 레인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 넣어놨습니다. 이제 빼오는 그렇다고 치고 이제 백엔드는 어떻게 되냐? 백엔드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게이트랑 소스 사이에 절연체가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로딩 캡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소스랑 위에 배선단을 연결하는 게 우리가 플러그라고 부릅니다. 그 플러그 예정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 계속 사이즈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IC 딜레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첫 번째 현재 여기 프론트엔드 아니 백엔드 단 플러그에 쓰이는 텅스텐을 대체할 만한 카파를 대체할 만한 물질들을 이제 찾고 있죠. 현재 산업에서 바라보고 있는 건 로직에서는 루테늄, 메모리에서는 몰리브덴이 되겠고요. 그 이상으로 가면 이제 그 토폴로지카 메탈 같은 게 있는데 여기서는 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드레인 쪽에는 항상 전압이 인가되는 파워라인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파워라인을 이제 실리콘 칩단 아래쪽으로 빼내는 것이 저희가 이제 백사이드 PDN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백엔드 단에서의 디자인이 좀 더 릴리즈가 돼가지고 구현이 쉬워집니다. DTCO는 이제 디자인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카파 같은 이제 메탈 물질을 쓰다 보니까 이 메탈 물질들이 유전체 안으로 침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베리어나 라이너 같은 물질들을 발라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저항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RC 딜레이를 줄이려면은 울트라 로우케이 물질을 써야지 RC 딜레이가 줄어듭니다. 이제 ICVD랑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한 층, 두 층이 아니고 7층, 8층을 쌓아야 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얘를 평탄화시키는 CMP 공정이 필요하고요. 이제 이건 패키지도 보시면은 연결하는 방식은 백엔드랑 좀 다르지만 공정 기술은 조금 일맥상통한 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연결을 하고 어떻게 하면 잘 절연을 시킬 거냐. 그랬을 때 현재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TSV, HBM에서 많이 사용하고 얘기되고 있죠.
그리고 칩과 칩끼리 연결을 해주는 인터포저, 그리고 신호를 이제 전달해주는 옵티컬 I/O, 그다음에 특정 칩이 있고 다른 칩과 연결을 했을 때 재배선을 해주는 이제 리디스트리뷰션 레이어랑 그다음에 칩과 칩끼리 다이렉트를 연결하는 본딩 기술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고분자, 즉 ICVD랑 별로 관련이 없기는 한데요. 그럼 이제 고분자가 진짜로 반도체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좀 한번 되짚고 이제 ICVD가 실제 하이어라키별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디바이스 하시는 분들은 카본이 들어가면은 좀 굉장히 히스테리를 부르십니다. 오염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요 KS 레진, 그 KRF에서 쓴 대표적인 포토레지스트 성분이고요. 폴리미드 디스플레이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기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서페이스 코팅이라던가 패키지 같은데, 그리고 앞에 최준환 교수님이 말씀하신 다이렉트릭 쪽에도 충분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진짜 반도체에서 사용되는 그냥 고분자 물질들 옆에 제가 그냥 긁어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널리 사용이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프론트엔드 단에서는 레지스터가 됐고요. 백엔드 단에서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SiOCH로 구성된 그런 그 고분자인지 아닌지 좀 경계에 있는 애매한 것들이긴 하지만 고분자로도 분류할 수 있는 로케가 있고요. 패키지 단에서도 이제 기존 아주 옛날 패키지는 이렇게 칩을 그 몰딩까지 해놓고서는 이제 폐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몰드에 들어가는 성분들도 다 고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잘 ICVD를 이용해서 그 실리콘 디바이스 적용할 건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 전에 이제 제가 항상 어디 발표할 때마다 보여드린 슬라이드인데 이 인벤터 두 분이 없었으면 아마 제가 이 자리에서 ICVD 가지고 발표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 ICVD도 CVD이기 때문에 반도체 소사이어티에서는 굉장히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커니즘은 그냥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스케일업 하면은 지금 8인치짜리 웨이프 9개가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큰 사이즈 장비도 최준환 기술이랑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장비를 이제 만들어주신 매장 리서치에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충분히 잘 활용을 해먹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ICVD가 좋은 점 아시겠지만 이제 대면적, 이제 고균일성, 그다음에 평탄성, 균질성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반도체에 활용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거고 이제 좀 궁금한 이제 본론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빼올단에서 각 제품별로 요구사항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로직 디바이스는 게이트 오러라운드에서 CFS로 넘어가면서 이제 미세화가 핵심입니다. 결국 얼마나 많은 패턴을 균일하게 많이 만들어내냐가 핵심이겠고요. 그거는 D램도 마찬가지입니다. D램도 현재 셀 트랜지스터 슈링크 다운 이거 1개에 이르렀고 이제 그 셀에 연결된 그 메모리 커패시터도 이제 1개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집적도를 높일 수 있을지 해서 DUV에서 EUV로 지금 전환하는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이제 미세화랑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버티컬 랜드는 좀 다릅니다. 버티컬 랜드는 계속 지금 적층이 이루어져가지고 천단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핵심은 이 얼마나 긴 하이 엑스펙트 레시오의 그 채널홀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그 희생각지를 잘 채울지, 즉 스택 커버리지를 어떻게 잘 높일지, 아니면 이 채널 물질의 모빌리티를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핵심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관점에서 지금까지 ICVD를 이용해서 실리콘 디바이스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들 비슷한 것들을 제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주 옛날에 아마 임성학 교수님께서 좀 발표를 하신 논문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포토레지스트에서도 이제 이빔을 맞아서 좀 분해가 되거나 또는 이제 반응을 하는 녀석들인데요. 대표적인 게 이런 아크릴레이트가 달린 녀석들이 일렉트론빔을 맞으면은 이제 풀리면서 가벼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이 더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쨌건 이런 ICVD를 이용한 방막이 이제 전자빔이든 이제 포토를 맞해가지고 반응을 해서 포토 레지스트 패턴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이전부터 좀 많이 밝혀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최준환 교수님이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엣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V3D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토플라즈마로만 엣치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역용하면은 오히려 이제 하드 마스크 같은 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랜드 플래시의 채널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위에다가 아주 두꺼운 하드 마스크를 올려야 되는데 이런 데다가도 저희가 좀 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저도 해봤는데 이제 잘 안 까여가지고 이제 여러 이제 가스들을 좀 섞고 있습니다. C4도 섞고 거기다가 이제 F 빠진 거에 하이드로젠 달아가지고 하나 플라즈마 띄워서 대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있고요. 아마 이 내용은 뒤에 제가 패키지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ICVD의 장점이 뭐냐면은 이제 컨포멀리티, 스텝 커버리지가 굉장히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저희 연구실과 임성학 교수님이 이제 코업을 할 때 어떤 일을 했었냐면은 이제 기존에 이제 실리콘 디바이스 그때는 이제 핀펫이 주류였거든요. 핀펫의 구조에다가 임플란트 없이 균일하게 도핑하는 기술이 필요했었는데 ICVD로 증착할 수 있는 고분자 중에 이런 이제 포스포러스나 아니면 틴 또는 보론 같은 그 실리콘 디바이스나 저만용 디바이스에서 그 도핑 물질로 쓰이는 것들이 이제 포함된 고분자 물질들을 균일하게 증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분자 물질들을 균일하게 증착을 한 상태에서 이제 RK를 이용해 열을 아주 빠른 시간 내, 단시간 내로 주게 되면은 확산이 덜 일어나면서 쉘로한 정션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고농도의 도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디바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 ICVD로 이용된 폴리머는 자기 기능을 다 했으니까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저희가 그걸 이제 반도체 업계에서 뭐라 부르느냐? sacrificial layer, 즉 기능을 하고 사라지는 희생막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을 좀 더 극대화한 게 아마 저희 후배가 이성학 교수님하고 같이 코업을 한 내용인데 이제 V낸드도 단수가 높아지면서 채널로 쓰는 폴리실리콘의 모빌리티 때문에 그 리드 타임이라던가 프로그램 타임이 굉장히 늦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빌리티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그린 바운더리에다가 뭔가 채워줘야 되는데 하이드로젠 같은 거나 다른 실리콘을 넣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ICVD를 이용을 하면은 보시겠지만 이제 플로린이 포함된 고분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플로린이 포함된 고분자를 균일하게 증착을 한 다음에 똑같이 RTA를 이용을 해가지고 확산을 시켜버립니다. 플로린 또 분자가 굉장히 원자가 크기가 굉장히 작아가지고 잘 들어가고 실리콘과의 결합력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트랩들을 메우게 되면은 전자가 이 채널을 달리면서 이 디펙 사이트에 트랩이 되지 않고 원하는 방향까지 쭉 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개선하는 점을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론트엔드 단에서 지금까지 보셨던 것들의 특징을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론트 단에서 고분자가 쓰일 수 있는 방향은 어느 정도 정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기능을 합니다. 기능을 하는데 자기 기능이 끝났으면은 사라져야 돼요. 왜냐? 서멀버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론트 단에서의 공정 온도는 최대 1000도입니다. 1000도를 버틸 수 있는 고분자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도핑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하드 마스크 또는 포토레지스트로 이용이 돼서 자기 기능을 다 한 다음에 사라지는 이 희생막질로서 ICVD 고분자가 충분히 프론트엔드 단에서 쓰일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물론 저 그 실리콘 디바이스만 연구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이제 과제를 수주하기 위해서 여러 연구를 했고요. 최준환 교수님이 자기 학생이 언급되지 않은 걸 아쉬워하셨는데 여기 제가 조그맣게 넣었으니 아쉬워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백엔드 이제 배선 쪽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배선 구조를 조금 더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RC 딜레이가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 플러그에 들어가는 거는 카파가 아니고 현재 텅스텐입니다. 카파가 들어가면 확산이 되기 때문에 이 실리사이드가 있어도 확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R은 어떻게든 줄이는 방법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C가 문제입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C가 사실은 로케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로케를 만드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RC 딜레이가 왜 중요하냐? 사실 트랜지스터 속도는 충분히 빠릅니다. 근데 배선단에서 이제 다 잡아먹기 때문에 RC 딜레이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기존에 이제 로케 만드는 게 왜 어렵냐라고 했을 때 요 그 소재 히스토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파릴렌부터 폴리미드, 테오스, SSQ 사이트까지 해서 보시면은 구성 성분들이 다 나이트로젠은 좀 되고요. 실리콘, 옥시전, 카본, 하이드로젠 딱 4개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랬을 때 대체적으로 이제
그 유전상수 낮추는 한계는 2.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2.5의 벽을 깨서 더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얘처럼 기공을 넣어야 됩니다. 아니면 프리볼륨을 높여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는 아마 뒤에서 제가 설명드릴 텐데 CMP 쳤을 때 다 깨질 거고요. 프리커서가 다 들어갈 거고요. 기계적 강성도 떨어질 거고요. 물론 극단적으로 배선 사이에 에어갭을 넣어서 TSMC처럼 에어갭을 넣어서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만 공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레거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렇게 특징이 뭐냐? 이제 사이코 기반의 물질이고요. 전구체를 어떻게 잘 설계를 해서 그 전구체를 이제 플라즈마 인핸스 CVD나 아니면은 서머로 잘 분해를 한 다음에 이 극성을 제어를 합니다. 이 극성을 제어를 하게 되면은 유전성도가 떨어지는데 이게 설명드릴 거고요.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프리 볼륨을 어떻게든 최대한 높이는 구조 제어가 들어갑니다. 요거에 대한 아주 최적화된 소재가 작년에 어플라이드 매트리얼스에서 발표한 블랙 다이아몬드고요. 9.5 정도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다이아몬드 구조이기 때문에 블랙 다이아몬드라고 보시고요. 얘를 이제 더 낮추고 싶으면 여기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그거에 극대화된 게 이제 TSMC의 에어갭인데 구현이 어렵고 CMP랑 봉합성 굉장히 떨어지죠. 프리커서도 잘 침투하고요. 그랬을 때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극성을 어떻게든 제어를 하고 그 안에서의 프리볼륨을 최대한 높이는 게 중요를 합니다. 그래서 요 오른쪽에 보시는 크로스위스 모디피케이션을 보시면은 유전 상수를 결정한 여러 팩터들이 있는데 다이폴의 개수랑 그 폴라리티 그리고 프리볼륨이 결국 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여러 교수님들이 말씀해 주신 V3D3라는 물질이 여기에 딱 부합하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I, C, 그리고 CH 서로 간의 극성 차이가 거의 있고요. 가운데 이제 실록상기가 있기 때문에 성질은 거의 실력복 사이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면서도 매체기가 이 사이를 다 감싸고 있기 때문에 외부 분극이 굉장히 둔감하고 또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하다라는 아주 제가 생각했을 땐 거의 만능에 가까운 물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C에다가 F 두 개 양옆에 붙여서 테플론으로 만들면 2.0예로 낮출 수 있는데 아시겠지만 얘는 아스톤에 그냥 싹 다 녹아버립니다.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V3D3를 조금 제가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 앞에서 많이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 챕터 연사신 성혜정 박사님이 발표하신 요 V3D3 저도 여전히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어디 가서 발표하기로는 이제 끓여도 나오는 이제 사골과 같이 계속 뭔가 데이터가 나오는 아주 좋은 물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발표했을 때도 이제 6나노미터에서 이제 우수한 절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그걸 제가 조금 더 했을 때 에너지 밴드 갭이라던가 FN 터널링 그리고 신뢰성 부분에서 진짜로 우수하네 반도체 쪽에 적용하기에도 확인을 해봤고요. 그래서 무극성이니까 한번 어디 채널이나 메탈에 접합을 시켰으면은 모빌리티나 또는 스캐터링 모빌리티를 늘리거나 스캐터링을 줄이지 않을까 해서 이제 유기 채널하고 하이케이 사이에다가 V3D3를 넣어봤더니 진짜 모빌리티랑 봤을 때 뻥튀기가 됩니다. 즉 스캐터링이 많이 줄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굉장히 우수한 무극성의 로키 다이렉트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V3D3의 이제 특징을 더 확대화한 게 뭐냐면은 저희 연구실에서 이상학 교수님과 같이 코업을 한 내용인데 기존의 소로젠, ULK, 즉 기공이 뚫린 그 OK 물질은 산업에 쓰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항상 해줘야 되는 게 뭐냐? 표면을 패시데이션 또는 실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링을 안 하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배선 공정할 때 프리커서가 다 침투를 해가지고 ULK를 만드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V3D3를 이렇게 사이클링 데포지션이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표면을 선택적으로 실링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메탈 공정을 ALD로 했을 때도 보시면 아마 여기 티클, TD맵, 타이타늄계 프리커서 중에서 그 분자 구조가 제일 분자 사이즈가 되게 작은 녀석이죠. 그런 녀석들조차 이 2나노 정도 되는 V3D3 레이어를 뚫지 못하고 그대로 TIM 방막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일스 찍은 거고요. 이 정도로 이제 V3D3가 굉장히 치밀하면서도 우수한 특징을 가진 로우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거를 제가 조금 더 최대한 더 쥐어짜서 현재는 이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
텅스텐 전극과의 궁합성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텅스텐 전극 사이에 샌드위치 시켜가지고 한번 실내성 평가를 해봤는데 여러 모델을 했음에도 이제 ITLC가 아니고 ITRS에서 가이드하고 있는 그 로우 K가 가져야 될 최소 수명값 2메가볼/센티미터 이상의 그 수명을 갖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모델이 있습니다만 이것들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백엔드에서는 공정 온도가 400도로 떨어집니다. 400도로 떨어지다 보니까는 고분자가 어느 정도 그 성질이 조금 변할 수 있어도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본격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건 제가 재미나이한테 학습시켜가지고 그린 그림이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V3D3 같은 경우에는 거의 350도까지는 잘 버티기 때문에 성질을 이용하면은 충분히 배선에서 로우 K로 쓸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여기 갖고 오지 않았지만 저는 이제 이 V3D3보다 더 낮은 유전 상수를 갖고 있는 소재들을 좀 발굴을 해보고 있습니다. 과제를 통해서. 그리고 아마도 좀 이제 많이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요즘 핫한 패키지단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패키지 좀 아직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사실 와이어링 잘하면 끝났습니다. 집적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도 됐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예산과 자원을 다 칩 그 스케일링에 투자를 했으면 됐는데 지금은 칩 스케일링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냐? 이제 비아도 뚫고 서페이스도 바꾸고 뭐 어레이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웨이퍼 레벨로 패키징이나 가격도 낮추고 그러다가 이제 HBM과 같은 2.5D 패키징 또는 3D 패키징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은 뭐냐? 집적도와 동일도와 그리고 신호를 많이 주고받기 위해서 in and out 시그널 그 단자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패키지가 계속 드라이브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건 이제 패키지 하이어라키를 제가 좀 정리를 한 겁니다. 기존에 있는 패키지는 그냥 그 FPGA 보드에다 그냥 잘 갖다 붙이면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 칩을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다른 칩을 연결을 잘하거나 아니면 동종의 칩을 잘 쌓거나 하는 기술들이 필요한데 제가 빨갛게 표시한 것들이 그걸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어드밴스드 패키징은 크게 이제 앞에 to, point, something, 2.x가 되는 이제 패키징 기술이 있고요. 완벽한 3D 패키징 기술이 있는데 현재는 2.5D가 주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3D는 이제 한참 먼 미래 얘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3D 패키징도 지금 있습니다. 한정돼서요. 그래서 2.5D와 3D 패키지가 이제 주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각각의 핵심 기술들만 제가 빨갛게 표시했습니다. 리디스트리뷰션 레이어, 인터포저, 브릿지, 마이크로범프, 그 다음에 본딩. 다 일맥상통하는 게 뭐냐? 어떻게 연결을 잘 할 거고 그 연결된 걸 어떻게 잘 절연을 시킬 거냐. 그리고 그 절연된 상황에서 신호가 고속으로 주고받을 때 왜곡이 얼마나 없을 거냐. 그게 핵심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D로 결국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고려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게 이제 열에 대한 특성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많이 주고받을 수 있을지 그거를 전자가 아니라 빛으로 한다. 저희가 그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코패키지드 옵티스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이제 구현을 하는 게 3D 패키징의 핵심이 될 거고요. 보시면 이제 인터포저도 다 칩과 칩 사이를 어떻게 연결할지를 결정해 주는 녀석이고 RD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보시면은 3D로 가려면은 요 가운데 있는 그 스태킹 이게 핵심입니다. 그랬을 때 이 TSV 공정이 그리고 본딩 기술이 이제 최종 종착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언젠가는 가야 될 길입니다. 근데 이제 계속 이제 ICBD 본 얘기가 안 나와서 좀 지루하실 수도 있어서 근데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D로는 언젠간 가야 되는데 현재도 HBM 계속 쌓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HBM을 또 무한히 쌓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보도 제한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보도 제한을 넘어서면은 건축물이 불법이 되듯이 얘도 이제 물론 불법까지는 아니지만 집적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보도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집적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쉽게 말해서 이제 용적률을 높여야 되는데 보도 제한이 걸려 있다. 그러면은 아파트의 층수의 높이를 낮추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이제 해야 되는데 집에서는 그걸 하면 됩니다. 근데 하는 방법이 뭐냐? 이 TSV가 엘리베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엘리베이터 사이에 이 범프로 연결하는 거를 범프를 점점점 사이즈를 줄이거나 아니면은 메탈은 메탈 길이, 다이렉트릭은 다이렉트릭 길이 붙이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이제 구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한 HBM 8단 쌓고 있나요? 그게 이제 12단, 16단, 20단 달아보려면은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언젠가는 가야 될 길이고요. 사실 이미 있고 아이맥이 이미 다 많이 해놨습니다. 심지어 200나노 피치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까지 다 개발을 해놨습니다. 현재는 삼성은 이제 마이크로 범프를 이용한, 하이닉스는 마이크로 범프를 이용한, 아까 보니까 100만 터치했어요. 네. 삼성은 20만을 터치했고요. 어제 괜히 팔았습니다. 기다릴걸. 어쨌건 근데 현재는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지만은 같은 곳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왜냐? 반드시 가야 될 최종 종착지이기 때문에. 이 하이브리드 본딩인데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VD 캐시 아니면 시모스 믹 센서, HBM, 본딩 V낸드. 제가 회사에 있었을 때 10세대 개발했던 거 생각하면은 아직도 아득한데 들어가서 이제 곧 있으면은 이제 PRA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안 될 줄 알았는데 역시나 어떻게든 만드는 게 삼성의 힘인 것 같습니다. 베스테이지 ICVD가 이런 그 패키지에서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을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패키지 관점에서 ICVD의 좋은 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룸템입니다. 패키지 단에서는 공정 온도가 더 제한됩니다. 백엔드보다. 200도 이하가 제일 좋고요. 그래서 ICVD는 그 상호 공정이라는 장점에서 대단히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웨이퍼 투 웨이퍼 본딩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앞에 제가 설명을 깜빡하고 안 드렸는데 코어스 같이 웨이퍼 레벨 패키지를 할 경우에는 그 어페이지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뭔가 계속 싸우면 어떻게 되냐? 물질 간의 그 격자 차이 때문에 스트레스가 걸려서 웨이퍼가 피거든요. 이걸 와페이지라고 부르는데 고분자에게는 그런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요인이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여러 연사님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다양한 작용기를 저희가 도입을 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원하는 기능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열특성을 더 좋게 할 건지 아니면 전특성을 더 좋게 할 건지 윤상수를 더 낮출 건지를 이제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고 가장 핵심적인 게 일단 대면적 공정이 가능하고 컨포멀하고 유니폼하다라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제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비슷하게 누군가 생각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한번 싹 찾아봤는데 레티에서 이제 레티라고 하면은 이제 유럽에 두 가지 이제 반도체 관련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벨기에 아이메, 프랑스의 레티가 있는데 레티에서 이제 ETSV를 V3D3로 코팅한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카파 확산이 없다라고 좀 레포트를 했었는데요. 과연 그럴지는 좀 의구심이 좀 들긴 하지만 어쨌건 이런 이제 연구기관에서도 ICVD를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를 제가 좀 밝히고요. TMI이긴 한데 별로 관심을 안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맥이 발표한 아이템과 레티가 발표한 아이템이 없으면 항상 아이맥이 이겼기 때문에 레티는 별로 관심을 안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맥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했냐, 서울과기대 박종윤 교수님하고 좀 콜라보를 해가지고 이 V3D3라는 물질이 실리콘 옥사이드랑 굉장히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V3D3를 증착을 하고요. 얘를 이제 퓨어링을 좀 한 다음에 오토플라즈마에 싹 노출시켰습니다. 그러면은 표면이 OH로 터미네이션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열압착 본딩을 쫙 진행을 하면은 이제 축합 중합 반응, 여러분 알죠? OH 만나면 H2로 빠져나가는 거. 그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다음과 같이 저희가 칩을 한번 붙여봤거든요. 뭐 칩이라기보다는 그냥 웨이퍼 다이를 붙여본 거죠. 그랬을 때 생각보다 굉장히 훌륭하게 잘 되고요. 심지어 저희가 대면적으로 한번 조각조각 잘라서 하나하나씩 한 땀 한 땀 다 정성 들여서 해봤는데도 8인치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잘만 하면은 그 적층이 많이 필요한 환경에서 이 ICVD의 고분자가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에 활용될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을 했고 이제
요거는 진짜 파리치 웨이퍼 전체를 제가 아마 어떤 소재인지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한 60도에서 한번 붙여봤습니다. 굉장히 깨끗하게 잘 붙었습니다. 이제 곧 이제 그 패키지 최대합캔 ECTC랑 그 재료 최대합캔 MRS도 발표할 예정이고요. 일단 플라즈마 없이 붙였습니다. 그 플라즈마를 뺀다라는 것 자체가 공정 스텝이 줄어들기 때문에 코스트 이펙티브하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2단, 3단, 4단 계속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 스텝이 감소하고 유전 상수가 저감이 되면 또 스트레스 완화를 통한 멀티치 본딩의 불량률 감소도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본딩된 웨이퍼를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이게 아마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웨이퍼가 아주 깨끗하게 잘 붙어 있습니다. 네. 예, 한번 돌려서 봐주시면 되고요. 손때가 좀 묻어서 IPA로 지우면 된다라고 저희 학생이 말했기 때문에 그냥 마음껏 만져보셔도 되겠습니다. 아마 그 조심히만 다뤄주시고요. 그래서 ICVD가 패키지에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요거는 제가 패키지에 필요한 여러 리퀘어먼트를 정리를 한 거고요. 이제 열적, 기계적, 전기적 특성들을 만족할 수 있는 고분자를 상황에 맞게 ICV를 통해서 적용을 하면은 충분히 어드밴스 패키징 그 시장에 ICVD가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게임 체인저가 될 기회를 저희가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네. 네, 프론트엔드 부분에서 발표해 주실 때 그 사실 테트랄리틴이랑 이제 그때 나왔던 그 뒤에 나왔던 불소개 보분자가 사실 그 분자 구조가 좀 많이 상이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프론트엔드 쪽에 적용이 되려면 어떤 분자 구조를 가지는 게 유용한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도핑으로 쓰려면 사실은 분자 구조가 제 생각에는 아주 크게는 상관이 없고 원하는 도펀트를 얼마나 충분히 잘 포함할 수 있느냐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썼던 이제 PFDA는 플로린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얇은 방막으로도 많은 불소개 분자를 넣을 수가 있었고요. 아니, 불소를 넣을 수가 있었고요. 테트라이딜틴이나 이제 피탑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포스포러스나 틴 자체의 양이 전체에 비해서 좀 작습니다. 그래서 얘를 도핑하려면 좀 두껍게 증착을 해야 되는 이슈는 있어요. 그럼에도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이게 한 50나노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럼 50나노를 증착을 하고 드라이브인 했을 때 첼로우 정선으로 한 10에 20승, 21승 정도 달성한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도핑에서는 그 양이다. 아마 PR에서는 좀 분자 구조가 좀 달라야 되겠죠. 저 또 한 가지 질문 드리는데 이 페이지에서 메타라랑 프로파일랑 베티카랑 프로파일 저거 측정 혹시 어떻게 하셨는지 요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건 제가 안 하고 제 후배가 있는데 아마 보면은 그 EBS로 했을 겁니다. 탭 잘라서 EBS 매핑하면 다 나오잖아요.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먼저 패키지 쪽에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그 하이브리드 밴딩에서 SiO2를 대체하는 고분자로 V3, D3를 선정해 주셨는데 그 선정해 준 구체적인 그 이유나 약간 조건 같은 게 궁금합니다. 사실 이유는 거창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루틴하게 계속 써왔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보자. 근데 시도해볼 때 실리콘 옥사이드랑 거의 비슷한 성질이기 때문에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냥 해봤는데 진짜로 돼가지고 한 거였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 열 압착 밴딩을 하기 전에 그 제가 알기로는 CMP 공정이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구리랑 같이 안 했기 때문에 그냥 CMP 공정 안 한 건지 아니면 V3, D3 특성상 CMP 공정이 필요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카파랑 하면 패터닝을 해가지고 CMP,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현재 하이브리드 본딩은 다이렉트릭을 형성을 하고 패터닝을 한 다음에 일렉트로플레이팅을 통해 카파를 형성을 한 상태에서
CMP하고 디싱된 카파가 만들어지면은 열합착을 통해서 카파의 영일 팽창 계수를 이용을 해서 카파는 카파끼리, SiO2는 SiO2끼리 붙이는데 사실 그게 좀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냐. 메탈을 먼저 패터닝 할 거냐, 아니면 나중에 패터닝을 할 거냐. 그래서 여기서는 CMP는 한번 시도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것도 좀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마지막으로 저는 V3D3는 약간 이제 고분자다 보니까 좀 SiO2에 비해서 소프트한 기질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 CMP 공정 과정에서 좀 깎이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굉장히 크리티컬하고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사실 그게 걱정입니다. CMP로 하려면 어느 정도 경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좀 딱딱한 고분자 없나? 그런 거 한번 찾아보고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할 시간을 필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역시 패키지라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